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덕국은 독일, 법국은 프랑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과는 다르게 우리가 개항을 하고 서양 여러 나라들과의 통상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나라들에 대한 이름 명칭은 중국식 명칭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프랑스에게는 법국, 독일은 덕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주재했었던 프랑스 공사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곳을 법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관의 위치는 바로 이 정동 일대로서 지금의 서대문과 이 서소문에 해당되는 소위문, 그래서 돈이문과 서소문, 이 소위문 안쪽, 한양대성 안쪽에 바로 이 정동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 정동 일대에 서양의 외교관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외국 공간의 위치를 주소로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국 공사관의 경우 정동, 영국 공사관 정동, 독일 공사관 정동이었다가 회동으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 정동, 프랑스 공사관 정동, 그 다음 벨기에, 이탈리아 공사관 등이 다 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독일 공사관, 이탈리아 공사관 등이 다 이 정동 일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동 구락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 외교관들의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런 공사관의 위치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2년에 캐나다 선교사였던 게리 그린 서울 지도를 통해서도 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법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바로 이 위치에 한양도성을 끼고 있는 지역에 법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 법관이 바로 프랑스 공사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라고도 표시를 하고 또 법국이라고도 표기를 했었던 이 프랑스 공사관, 이 불려진 명칭은 이것이 중국식 발음이냐 일본식 발음이냐 이런 발음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887년에 서울에 부임을 하게 되었었던 당시 블랑시 프랑스 정권위원은 정동에 공사관을 짓기 시작해서 1896년에 완공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가 된 2층 집이 되겠고 5층의 옥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프랑스와의 외교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프랑스 영사관으로 격화되었다가 1910년에는 프랑스 영사관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건물은 본래의 용도를 잃게 되었고 결국 1935년에 철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소학교, 학교 자리로 사용이 되다가 2010년에 정동 창덕 여중공사 과정에서 그 터가 발굴이 돼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프랑스 공사관인 법국터다라고 보시면 공간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돈이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돈이문을 따라서 한양도성이 이어져 오는 곳에 그 안쪽에 바로 법국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법국 공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었던 건물이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경인선의 당시 시발역이었었던 서대문역에서 바라다 본 이 건물이 한양도성 안쪽에 있는 이런 첨탑 건물이 바로 당시에 프랑스 공사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굴 과정에서 이 바닥재들이 등장을 해서 당시 프랑스 공사관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머릿돌이 1896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창덕역 입구에 지금 이 위치에다가
프랑스 공사관 터라고 하는 표지석과 함께 당시의 이런 사진을 통해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충정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가인 김중업에 의해서 프랑스 대사관인 이 새롭게 설계되었던 건축되었던 건물이 되겠고요. 오늘날의 입구의 모습을 통해서 프랑스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으로 이 창덕 여중 입구에 현재는 국토발전전시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간 자리에 일찍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건너편에는 벨기에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 지역 자체가 대단히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된 회화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토발전전시관에 관립법어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 프랑스 공사관 인근에 이 마르텔의 집에 개교를 했었던 프랑스어 교육기관이었고, 나중에는 이게 관립학교로서 1908년에는 다른 외국어 학교들과 함께 관립한성 외국어 학교로 통합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법어학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어학교와 관련된 안내문들을 이 국토발전전시관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수업을 하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이 법학교를 나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학으로 꼽히는 고이동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역관을, 즉 통역관들을 양성하기 위한,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이렇게 서양의 문물과 예술이 우리에게 도입되게 되는 하나의 징검다리 구리시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고이동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시의 말기에 외국과의 통상의 외교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정동 일대에 바로 이 법관, 즉 프랑스 공사관과 법어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에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